네, 여러분. 이번 17강에서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소품목의 보험 가입 금액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답원의 보험 가입 금액 여기부터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각각의 과수 품목별로 보장이 언제 개시가 되고 언제 보장이 종료가 되는지까지 각각 품목별로 하나씩 살펴봤고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매우 중요하죠. 자, 먼저 과실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확 감소 보장하는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얘네들은 기본 틀은 가입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게 해서 산출해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원래 저희 8회차까지만 해도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였는데 작년 9회차에 개정이 된 거예요. 10,000원에서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나와 있는데요. 자, 가입한 결과주수, 한마디로 그냥 결과주수라고 할 거래요. 그러니까 결과주수 곱하기 한 주당 가입 가격 얘네를 곱해서 지금 계산한 금액을 나무손해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할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이제 가입한 결과주수가 과수원내 실제로 있는 결과주수를 초과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많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뒤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우리 비가림 시설, 비가림 과수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참대포, 참다래, 대추, 포도. 자, 이 비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거 조금 특이하니까 잘 봐두시면 좋아요. 이 비가림 시설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은 비가림 시설의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비가림 시설 면적을 곱해서 산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가입 금액에서 자,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나와 있어요.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산정된 금액의 몇 프로?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뭔 얘기냐? 쉽게 생각하면은 자, 이게 뭔 얘기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에 제곱미터당 시설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값 곱하기 시설 면적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 산출된 금액 나오면은 이 금액에서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해주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온 금액이 100만 원이면은 이 산정된 금액에 곱하기 80에서 130% 사이에서 이제 계약자가 얼마를 가입할 거야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자가 나 90%만 가입할 거야 하면은 이 산정된 금액 100만 원에 90%죠. 곱하기 0.9에서 이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면 되고요. 계약자가 나는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130% 지금 보험 가입을 할래. 그러면은 곱하기 1.3에서 나온 이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토대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가림 시설이 조금 특이하죠? 얘 위주로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을 하냐 보면은 먼저 이 보험료 구성은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보험료는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 지급 보험금에 재원이 되는 게 순보험료고 이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경비로 사용되는 게 부가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얼마를 지원을 해주냐? 정부에서는 이 순보험료에 50% 지원을 해주고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100% 다 지원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 정부 말고도 지자체별로 이제 지원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부랑 지자체를 뺀 나머지는 누가 내요? 계약자가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을 하냐? 지금 그 아래 내용 나와 있어요. 자, 먼저 가번에서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이 8개 품목은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을 하냐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이 보통약관 보험 가입 금액에 지역별로 다른 이 영업 요율을 곱해주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적용하고 방지시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특약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이제 지역별 영업 요율을 곱해주고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자, 얘는 복숭아는 어떻게 지금 보장을 해주냐?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해준다. 자, 아래 보시면 당구장 표시 나와 있죠? 이 호두 같은 경우에는 조수의 부보장, 그러니까 조수에는 보장받지 않을래 그 특약에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0.15%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호두는 조수의 부보장, 조수의 보장받지 않을래 이 특약에 가입했어. 그러면은 이 보장해주는 게 더 적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0.15% 할인해 줄 거야. 그리고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계약자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할증폭은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제가 이 강의 진행하면서 설명드렸던 거죠. 최대 할인은 30%, 최대 할증은 50%로 제한한다. 지금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네, 다음 방제시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2개 이상 방제시설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더해서 적용을 하되 최대는 30%만 해준다.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 보험료 어떻게 구하냐? 자, 특이 내용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다음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지금 보험료 구하냐? 자, 보시면은 이제 보통 약관이랑 특별 약관 나눠져 있는데 보통 약관으로는 자연재해랑 조수해, 특약으로는 화재 별도로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포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이게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에 적용보험료 어떻게 구하냐? 지금 나와 있어요.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냥 저는 빠르게 큰 틀만 읽고 넘길 건데 여러분은 꼼꼼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답안 보시면은 수학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복분자랑 무화가 2개 들어간다고 했어요. 얘네 보험료 어떻게 구하냐? 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나무 손해보장 특약 어떻게 하냐 나와 있고요. 라번 보시면은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해서 오디랑 감귤 2개 품목 나와 있어요. 자, 얘네 적용보험료 어떻게 구하냐? 지금 동일하죠. 그 다음에 감귤의 경우에는 나무 특약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 어떻게 구하냐? 마지막으로 감귤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약 적용보험료 어떻게 구하냐? 다 나와 있죠? 자, 특이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험료 환급 나와 있는데, 자, 요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적과 전에서 지금 이거 동일한 내용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랑 지금 중복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패스하는데, 여러분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금 구하는 공식 중요합니다. 보험금은 여러분이 각 이제 품목별로 어떻게 보험금을 구하는지는 무조건 아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금 중요하니까 별 1개 달고 이제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총 8개 품목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얘네들의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냐? 자, 아래 표 바로 보시면은 이제 이 보험금 지급 사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여기 보험금을 왜 주냐? 지급 사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하는 공식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서 보험금을 구하시오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공식을 토대로 이제 보험금까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학 감소 보장 보통 약관 보험의 목적은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호두, 유자 이렇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 자, 보험금 지급 사유 중요하다고 했죠. 보험금을 왜 주냐?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면은 보험금을 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험금 계산 어떻게 하냐? 자, 공식 나와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계산해서 나온 보험금을 줄 거야. 자, 우린 이거 외울 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앞으로 가피자라고 할 거예요. 가피자라고 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서의 피해율은 평수 및 평으로 구할 거야. 여기에서의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거를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값이 피해율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보험의 목적이 복숭아죠. 우리가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하나도 함께 보장한다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세균 구멍병 지금 엄청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다 외웠죠? 자,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식에서 병충해 감수량은 더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분자 자리에 병충해 감수량 더해줄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이라는 병충해도 보장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에다가 이제 병충해 감수량은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병충해는 보장하기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은 더해주고 얘를 평년 수확량으로 전체 나누어주면은 이 복숭아의 피해율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복숭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제였어요. 얘네들은 병충해 보장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계산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요. 여기에서의 피해율은 평수 및 평이에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 주면은 피해율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특약금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뭐냐 보시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의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나무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으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데요. 자, 보험금 계산 공식 동일합니다. 가피자예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이제 보험금을 산정하고요. 여기에서의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서의 피해율은 평수 및 평 아니에요. 피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은 요 피해율을 구할 수 있고요. 자, 나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나무에서 자기 부담 비율은 무조건 몇 프로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무조건 자기 부담 비율이 5%다. 지금 그 내용 여기 아래 나와 있네요. 두 번째 당구장에 자기 부담 비율은 5%로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 그리고 복숭아는 한 개 더 있다고 했어요. 특약으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추가 보장받는 특약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자, 얘는 보험금을 왜 주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보험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냐? 자, 10%를 더 주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 이 주계약에서 구한 피해율 한마디로 여기에서 구한 피해율, 주계약에서 구한 피해율의 10%, 여기에서 10%를 더 보장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계약 피해율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피해율은 복숭아이기 때문에 평수 및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값이 여기 주계약 피해율 한마디로 아까 위에서 살펴본 여기 있죠. 얘가 지금 여기에서의 주계약 피해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 값에 10%를 곱한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한 값을 보험금으로 주는구나. 자, 아래 보시면 피해율 공식 나와 있고 방금 제가 가져온 이 공식 그대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 주계약 피해율은 수확 감소 보장 보통 약관에서 산출한 피해율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아래 내용 보시면은 자, 주 1. 네, 평년 수확량은 뭘 사용하냐? 과거 조사 내용, 해당 과수원의 식재 내역, 현황, 경작 상황 등에 따라 정한 수확량을 활용해서 이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 수확량, 피해 주수, 미보상 감수량들은 어떻게 산정하냐?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은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이 뭔지 봐주셔야 되는데요. 미보상 감수량이 뭐야? 미보상 감수량은 말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하는 원인으로 줄어든 양이죠. 그러니까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근데 뭘 빼냐 하면은 계약 당시 이미 피해가 발생해 있어요.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그리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병충해 보장 안 해요. 그래서 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거라서 미보상 감수량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제초 상태 불량.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계약자가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초 상태가 불량해요. 이것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어쨌거나 미보상 감수량은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을 우리는 미보상 감소량으로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피해율을 산정할 때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한마디로 피해율 산정할 때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수 및 평, 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율 산정할 때 평수 및 평 여기에서 빼주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피해 과실은 50%형 피해 과실로 인정한다. 여기까지 한 개 체크해 놓고 봐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 주 5번은 문제 풀다가 해당 내용 나오면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 참대포 이 세 가지 품목에 보험금은 왜 주고 보험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표 보시면 이제 보장하는 품목, 그리고 보험의 목적, 보험의 지급 사유, 보험금 계산 나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봐보자면은 이 보통 약관 거 먼저 보면은 보험의 목적이 참대포랑 비가림 시설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앞에서 본 내용이랑 동일하죠?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어. 이러한 경우에 보험금을 줄 거야. 그리고 보험금 계산 어떻게 하냐? 보험금 계산은 동일해요. 가피자로 할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구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피해율 어떻게 구해? 여기에서 피해율은 동일해요. 평수 및 평이다.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균 수확량으로 나눈 값이 피해율이야. 자,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 조금 특이해요. 여기서는 비가림 시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비가림 시설은 아래 두 개로 나눠 있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요 세 가지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 비가림 시설에서는 특이점이 화재가 특약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통 약관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화재는 아래 이렇게 특약으로 빠져 있구나. 먼저 이렇게 큰 틀 잡으시면 되고요. 자, 보험금 지급 사유.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랑 조수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보통 약관에 들어가 있고, 화재로 인해서 비가림 시설에 손해가 발생했으면은 이 특약에 들어가 있구나.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이 비가림 시설의 보험금 계산 공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되게 특이하게 돼 있죠? 민, 손해액,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금액.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먼저, 이 손해액이랑 자기부담금을 뺀 값, 얘랑 보험 가입금액, 얘를 비교해서 작은 값, 미니멀이죠? 작은 값을 보험금으로 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손해액이랑 자기부담금을 뺀 값, 요 뒤에 콤마가 있죠? 얘랑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할 거야. 괄호가 여기 있으니까 비교할 거야. 그 중에 작은 값을 보험금으로 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구할래? 지금 그 내용이 여기 첫 번째 당구장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자기부담금 어떻게 구해요? 자기부담금은 최소랑 최대 적용을 받고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는데 이때 최소는 30만 원 이상 돼야 되고 자기부담금이 최대는 100만 원까지만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할 거야. 지금 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아래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되냐? 자, 제가 지금 필기한 거 같이 볼게요. 최소 자기부담금 30만 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할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한 내용이죠. 자, 또 다만 만약에 피복제가 그 비닐하우스의 비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복제에만 단독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더 피해가 작은 규모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더 작게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피복제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 그리고 손해액의 10% 그리고 최대 30만 원을 한도로 더 작게 한도를 낮춰서 적용을 할 거야.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피복제만 단독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비닐만 찢어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더 피해의 규모가 작은 거기 때문에 이 손해액의 10%를 우리는 지금 보험 자기부담금으로 하는데 한도를 낮춰서 10만 원,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할 거야. 지금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피복제 단독 사고는 최소 자기부담금 10만 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한도로 함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길게 써 있는 거를 저는 이렇게 두 줄로 요약한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전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포인트. 다만 화재에는 자기부담금 없어. 만약에 이 비가림 시설에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원인이 자연재해나 조소해가 아니고 화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부담금 얼마로 적용하냐? 미적용이니까 자기부담금 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서는 지금 비가림 시설의 보험금 계산 공식이 포인트. 그 중에서도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구하냐? 요 내용을 잘 이해하셨냐가 지금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이어서 이제 쭉쭉 내용 보시면은 나무특약 보시면은 자, 보험금 지급 사유 뭐예요? 동일하죠? 앞에서 본 내용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의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 발생했어요. 이러면은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구하는 공식 보면은 가피자 동일해요. 자, 나무예요. 나무기 때문에 피해율이 평수 및 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사된 나무를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준 게 피해율이 되고요. 그리고 나무 자기부담 비율 몇 프로라고 했어요? 5%라고 했어요. 앞에서 본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특약으로 수확량이 감소했으면 추가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앞에서 본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복숭아도 그랬는데요. 자, 얘도 동일하게 보험 가입 금액에다 주계약 피해율의 10%를 더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주계약 피해율이 뭐냐? 이 주계약 피해율은 말 그대로 평수 및 평으로 구한 값이 주계약 피해율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도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아래 내용 보시면은, 자, 동일한 내용이니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주 1, 2, 3, 4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보고 넘기자면은, 자, 포도의 경우엔 착색이 불량된 송이, 얘네는 상품성 저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량에 포함되지 않아요. 되셨죠? 한마디로 착색 불량된 송이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 저하로 인한 손해지 얘는 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런 걸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감수량, 줄어든 양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분자랑 무화과,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한번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